16살이 넘기기 어렵습니다. 엄마는 주한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주한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오랫동안 주한이 엄마로 불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CCTV 약 안전을 400m 위해 앞 사용료로 60km 대신 구간입니다.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네, 오늘 수치는 어제자고요. 네. 국내 발생이 53명으로 수도권이 47명,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이 4명 늘어서 누적으로 438명, 1.76%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중증 환자는 85명으로 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 부산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또 부산 현재로도 연결을 해서 소식을 듣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들어온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표 환자, 그러니까 초발로 생각되는 게 이제 50대 간호조무사, 간병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수 조사를 했는데, 네. 직원 11명, 환자 42명 해서 지금까지는 오전 9시 기준으로 53명이 확진 환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병원을 일단 동일 집단 격리 상태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가 이제 고령자분들이 많고 또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죠. 일단 병원 내에서는 네. 뭐 1차 검사 후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또 2차 검사를 진행하니까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관건은 어디서부터 감염이 됐는지, 또 병원 내 또 직원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은 또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인이나 가족들이 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학 조사를 통해서 최초 감염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확진자 추이를 좀 짚어볼까요? 어제는 세 자릿수다 다시 두 자릿수, 이제 확진자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5명이고 그 가운데 수도권 환자는 46명, 비수도권 지역은 7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31명으로 오늘 총 발생 환자 수는 84명입니다. 어제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휴 기간에 검사량 감소가 회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번 주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0명에서 60명대로 지난주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연휴 기간의 영향에 대해 속단하기는 다소 이런 상황이지만 추석과 한글날 연휴에 따른 여파가 아직 크지는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이 되며 그간 출입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외부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내용을 조정한 것인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시설을 이용하시거나 외부 활동을 하실 때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율성에는 항상 책임성이 따른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카페뿐 아니라 결혼식장, 학원 등에서도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만큼 각 시설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테이블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 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것입니다.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관광지와 주요 도로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이행에서 기가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여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이행자 중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방역관리자는 방역당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풍철 산행과 야외 활동에 대해서 사항별, 유형별 병력 수칙도 세밀히 마련되어 있으며 국민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공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경기장 수용 인력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전자출입 명부를 통해 입장객 명단을 관리하며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 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합니다. 좌석은 지정 좌석제로 실시하고 지그재그로 뛰어앉도록 합니다. 관중석에서는 물과 음료를 제외한 시식이 금지되고 응원은 자제토록 합니다.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경기장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 정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중 입장 허용 규모 확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프로스포츠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경기장의 방역 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몰 거래가 증가하며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대량 유통업자와 상습 판매자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조 상품 감정 결과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피해 보상제 운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상표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위조 상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생활 방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이 생활 속에서 당연한 습관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법이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적용될 것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는 방역 조치의 이행력을 위한 수단이며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늘 개인 이승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찾아서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서대구 산업단지 내에 있는 한 스티로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놀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화재 진압을 마쳤고 지금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어제 현장에는 소방차 50대와 소방관 120여 명이 재빨리 투입되면서 소방 인력과 장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최근 울산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화재로 지역에서도 70m 고가 사다리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내년에 우선 한 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구의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219곳인데 대구 소방이 보유한 가장 높은 사다리차는 53m 높이로 아파트 17층까지 사다리를 펼 수 있습니다. 어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고층 건물 화재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70m 고가 사다리는 23층까지 올릴 수 있고 강풍이 불면 안전 기능으로 멈추기 때문에 이 또한 만능은 아니라고 합니다. 갖출 수 있는 소방 장비는 모두 갖추고 점검과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하는 전방위 대책에 우리 지역도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화다 하는 방송 KBS 대구 제일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1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명주입니다. 오늘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소개하는 답공공에서는 마을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구 지저 동네 디자이너 팀을 소개합니다. 대구를 재발견하는 슬기로운 대구 생활에서는 연금이 되는 수집 두 번째 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각 지역의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현재 안동의 하늘 흐립니다. 오후에 가끔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봉화 석고면과 소백산, 주황산 등에는 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안동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도가 농업기술원에 치유농업센터를 만듭니다. 농촌진흥청의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등 총 1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년 동안 치유체험 교육관, 과학실, 농장, 정원, 체험온실, 원예 텃밭 등을 갖추는데요. 센터는 치유체험장을 운영하고 교육 컨설팅으로 관련 창업을 지원합니다. 또 치유농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의료 관광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곤충과 원예 등 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데요. 앞으로 치유농업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보건의료 농업 융복합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 농업의 치유 기능을 통해서 우울증, 스트레스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경북 동해안도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아침 기온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 아침은 7, 8도로 오늘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날이 풀리면서 최고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동해상으로 너울에 의한 파도가 밀려드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제8회 영덕 대개배 유소년 축구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 개최됩니다.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영덕군 강구 대개 축구장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 80개 팀 4천여 명의 선수와 학부모, 대회 관계자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개최하게 됐는데요. 올해로 8회를 맞는 영덕 대개배 유소년 축구대회,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연기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이제 개최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방역 대책에 철저를 기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현재 기온 16도, 습도는 55%로 흐린 하늘 보이다가 차츰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도 17도 정도로 서늘한 기온이 느껴지는 하루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고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올해 10월 25일 울릉 국민의 날 120주년을 맞아 개최될 예정이었던 기념식이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에 따른 건데요. 울릉 군민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가 군으로 승격되면서 독도를 관할하도록 한 것을 기념하고자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매년 이날은 울릉도 선조의 개척 정신을 배우며 울릉도 발전에 대한 토론회와 자랑스러운 국민상 시상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기념사와 축하 인사가 전해질 예정이고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울릉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뜻깊은 날을 기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약 시민들을 400m 만나는 앞 시간입니다.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번 주부터 1단계로 조정되면서 공동체 활동도 만남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요? 네, 아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마을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바로 마을에서 우리 마을 여행 가이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저동 동네 디자이너라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이름이 지저 동네 디자이너. 네, 이 때문에 당연히 지저동에서 활동하는 팀인 건 알겠는데 네, 네. 왜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네,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지저동이 대구 국제공항이 있는 마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저동이 원래 지금의 K2 비행장 부지에 있던 마을을 비행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산 밑에 있던 마을이었는데 네. 이게 터로 편입되면서 마을에 있는 당시 농밭이 다시 옮겨서 마을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저동이 순 우리말로는 감민마을, 나뭇가지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비행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또 전통적인 옛마을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마을의 유산들을 마을 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 관광 자원을 좀 도달해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해보자 팀입니다. 네. 마을의 그 관광 자원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소개도 하고 또 답사나 여행과도 연결시킨 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 팀이 지금 2018년부터 꾸준하게 만나자 사업부터 활동을 하는 팀인데요. 제주동에 있는 문화유산을 주민들이 스스로 아끼고 마을 여행 코스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2019년도에는 마을 관광 가이드라는 사업을 통해서 약 마을 400m 앞 관광 70km 구간입니다. 체계적으로 이 주민 관광 활동을 해보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행업이 지금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관광 역시 활동이 많이 위축됐을 텐데 이 지저 동네 디자이너 팀 회의에 최윤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함께 느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저 동네 디자이너 대표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 곳에서 부산을 지나 전형기능으로 적대 수행까지 가는 마을 관광거를 진행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진행을 못하고 회의만 하다가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좀 둘러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장면으로 담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책으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음악으로도 느끼게끔 저희는 이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인데요. 이 기관이랑 협업을 하면서 사실 이제 기관에서 마을에 알려주고 싶은 장소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예술인들의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같이 협업을 하는 과정인데 아트북 형식으로 책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영상으로도 책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회의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 노래는 저희 팀원 중에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시는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가 같은 팀원들끼리 이 동네를 돌아보고 느낀 점들을 공유를 해드려서 이제 그분이 그 가사를 바탕으로 곡을 직접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곡으로 이제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만들고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을 다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예술가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앞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지저동은 대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죠. 네, 사실 이 동네에 가보면 깜짝 놀랄
60km 구간입니다. 정도 5일장이 지금 돌고 있죠. 고동적 백수리 그리고 탄광 사과마을도 되고해서 오래된 자가 주산지로서 자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고동적 백수림 인근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주변의 경관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촉백수림 근처에 이제 커뮤니티가 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조 동네 디자이너 팀은 이런 마을의 유산들을 좀 살려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만나자 사업하면서 블로고 분군에 피크닉 센터 언제든지 블로고 분군에 놀러 오면 이렇게 셀카를 찍으려면 이렇게 카메라도 필요하고 네. 뭐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돗자리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세트를 만들어서 대여하는 활동도 했고 연말에는 마을 축제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올해는 천년기념물 1호인 이 도동 흑백수림을 중심으로 구로정 서거정이라는 스토리 오래된 이 스토리들을 주민들이 직접 글쓰기나 편지 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마을 유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좀 만나는 게 아주 좀 재밌는 활동 같습니다. 네.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이 늦어지면서 옛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된대요. 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 주민과 우리 예술가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지저동네 디자이너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장지연이라고 합니다. 코스를 짤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여행이고 힐링인데 먹거리가 좀 중요하다 생각했었거든요. 저희가 어디 놀러 가더라도 어떤 카페가 예쁘고 어떤 곳이 맛집이라서 들려서 그것까지 같이 하고 가는 곳이 이제 지금 여행 코스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불로동에는 불로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그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불로천 쪽에 보면 정자 같은 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서 잠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옛날 전통 음식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려고 지금 그 가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내고 또 스토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네요. 네네, 지금 이 도동죽 백수림이 사실 숨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조선중기 서거정이라는 어떻게 뭐 학자죠. 이분이 네. 대구 10경으로 선정을 했고 조선 후기에 9명의 선비가 즉백수림 인근에 향산에 이제 구로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매년마다 시상을 펼치는 구로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좀 이어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주민들이 즉백 편지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이 선비들의 풍류를 잇는다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지저동에 좀 다녀왔었어요. 마을 여행을 했는데 블루고군구는 매년 걸을 때마다 참 좋은 코스인데 해질녘에 좀 팔공사를 바라볼 수 있거나 야간에 달빛 기행을 가족과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블루 전통시장에도 맛집도 굉장히 좀 숨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예술가들이 협업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이 동네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흔치가 않죠. 네, 최근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먼 곳으로 여행 못한 지 한 10개월 넘었죠. 그래서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있잖아요. 차를 이동해서 여행은 멀리 떠나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또 마을에 자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저동네 디자이너 팀이 지금 코스를 개발해서 갖는 프로그램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또 함께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함께 마을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또 마을 여행 코스를 만들어지면은 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좀 아끼면서 지속
하면서 우리 마을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자, 지저동처럼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곳 또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커뮤니티 디자인이 단순히 문화유산만 많아서 뭐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공동체 자원이 풍부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마을 여행 코스가 되거든요. 거대구를 대표하는 마을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이제 안심동구의 안심마을 공동체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였긴 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마을을 방문하는 분이 1000여 명이 넘어서고요. 그래서 다양한 마을 지역의 공동체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건축 설계물만 보고 가는 마을 어떤 만들기 여행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지역의 자원들이 어떻게 스토리로 현재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마을을 디자인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뭐 이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마을의 자치력을 키우고 또 마을의 공간들을 좀 예쁘게 좀 가꾸어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답공공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n my dreams, underneath the stars, letters in my heart saying maybe it's true that baby 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8분 향하고 있고요. 대구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잘 몰랐던 대구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죠. 대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즐기는 슬기로운 대구 생활, 도시를 읽어주는 남자 권상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부터는 수집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취미를 발전시켜 수집으로 나가고 또 그것이 연금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수집이 인문학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네,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일단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의 고유한 주장이기 때문에 저만 즐기면 되는 거죠. 네. 아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인간 본의의 활동이고, 그리고 수집은 이제 모든 물건들이 모이면 더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네. 자, 뭐 요즘 덕후 그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덕후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면서 수집가라는 말을 조금 더 고전적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최근에 대중문화가 이제 확장되면서 네. 이 2030 세대에서 이제 뭔가를 모으는 네. 세대가 늘어나면서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본에서 부타쿠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런 것을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많이 수용이 됐죠. 근데 기존엔 전통적으로는 한국에서 수집가 이렇게 불렸었고, 어떤 그 일상적인 경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수집을 하시는 분들은 수집광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광자가 미칠 광자인데, 제 입장에서는 수집가들은 특히 정상인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의 어떤 집념이나 좀 숲이
프랑스어의 꼴라주라는 예. 들어보셨죠? 네. 뭔가를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이 단과대학을 컬리지라고 하죠. 다 다 같은 어머니. 어원입니다. 예. 뭔가를 모은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약간 그 밑에 남유럽권에서는 아카이브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원래 건축을 뜻하는 용어였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카이브의 어휘의 그 어휘소가 되는 게 아치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통 이 남부 유럽의 그 성당 건물 이게 아치형. 약 400m 앞 70km 이 아치형 구간입니다. 건물이 건축이고 건축은 아치형 건물이다.가 되면서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단어가 건축을 뜻하면서도 최근에 많은 그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물건들이나 혹은 그 어떤 컬렉션들을 상징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뜨고 있습니다. 네. 수집 그 한자잖아요. 네. 예. 우리가 한자를 좀 풀어보면 의미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것도 대구의 한 그 대단한 수집가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네. 그 한자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냥 모을 수, 모을 집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모을 숫자가 이 한자 획을 뜯어보면 풀초변 밑에 그 영혼 귀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생각도 못했죠. 예. 그래서 이 풀숲에 숨은 어떤 영혼을 모으는 것들이 수집이다 라고 하는 어떤 워딩들을 보면 이미 그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수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우리가 모을 때는 그 물건의 직전 사용자의 영혼이나 스피릿, 에너지들이 함께 따라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비밀이지만 수집가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집에 자기 공간에 새로운 물건을 들어왔을 때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떨궈버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아, 그런 의식이 또 있군요. 그렇죠. 예. 자기만의 세리머니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아, 네. 그렇군요. 아, 지금 이 원고에 한자가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 추수할 때 쓰는 거들수로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군요. 네, 몰수. 그렇죠. 우리 방송 듣는 분도 포털 사이트의 한자 사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바로 네. 아실 수가 있죠. 자, 영혼을 모으는 것만큼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수집가들을 좀 문화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을까요? 예, 그래서 유럽의 세계에서는 많은 철학가들과 문화 활동가들이 이제 표현을 많이 해놨는데요. 그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늙은이 같은 인상의 수집가는 마치 아이처럼 책을 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새롭게 그리거나 자르고 종이에 그린 그림을 다른 물건에 붙이거나 콜라주처럼 네. 다시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그 아이들이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과 똑같이 수집가들은 대한다는 거죠. 아주 새롭고 파괴적으로 혹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집가들의 좀 내밀한 충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촉각적 본능의 소유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수집가들은 박물관이나 골동품 가게에서 만지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싫어한다는 거죠. 만져보고 그리고 아이들은 촉각기를 지나잖아요. 네. 항상 입에 대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져보고 느껴봐서 이게 내 물건인지를 파악하는 자기만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발현된다는 거죠. 이거 해석하고 싶은 욕구, 자기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이 발더 베냐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흔적 속에서는 우리가 사물을 속았다. 하지만 아우라에서는 사물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모종의 어떤 의식이나 세레머니가 있는 이유가 그 어떤 물건에 접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홀더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자기가 물건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사람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을 못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실은 수집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분이 남성일 경우에는 사모님도 싫어하시고 여성일 경우에는 남편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집안에 돌아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집에 물건 두시지 마시고 창고로 사라. 네. 그런 의견했습니다. 네. 홀드하고 수집은 다르다. 그런 네. 말씀이시고 네. 무한정한 그 축적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나 독특한 취향이 만나야 수집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글쎄 그간 권상구 씨 본인도 수집가이지만 네.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서 아 이거 좀 흔치 않다 별별 수집이다 이렇게 느끼신 예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성장기 때부터 저희는 우표나 그 크리스마스 때 오는 크리스마스 실 이런 그 작은 생활 속에서 그런 어른들이나 우리 그 친구들 보면서 수집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아파트 시대가 되면서 점점점 우리가 물건들을 버리는 게 익숙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물건들만 사고 오래되고 낡은 물건들은 왠지 좀 가난하고 못 산다는 느낌을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많이 버려왔는데 그 최근에 저는 이거 세계적인 수집가나 어떤 국내적인 수집가 많은 버전을 봤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이런 곳이다. 수집가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집가들의 열정이 있는 도시가 바로 대구다. 그리고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세계적인 컬렉터들이 대구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그림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 이외에 제가 들었던 또 세계적인 수집가는 그 비틀즈의 그 녹음된 그 정규 발매된 그 판이 아니라 이제 녹음을 하다 보면 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실패된 레코딩 테이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데모용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출판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세계적인 아카이브 가지고 있는 분도 대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유럽 시장에 가서 작은 종을 하나 사기 시작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한국 최대의 종 수집가가 된 분도 이제 대구에 계시고. 그분은 알아요. 제가.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수집이라고 하는 학자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연금이 되는 수집 이야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도시를 읽어주는 남자 권상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이민영 리포터.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중부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20도까지 오르겠고요. 현재 대구 기온 16.1도, 습도는 53%입니다. 이어서 교통 정보입니다. 대구 시내도로 신천대로 상동교 쪽입니다. 팔달교 지하차도 2차로 쪽에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 났고요. 현재 모니터로 보니까 사고 조치 중에 있고 뒤로 서행입니다. 앞산 수안도로는 앞산 고갈교 일대 밀리고 있고 신내구 부산고속도로는 대구 쪽으로 동대구 나들목에서 동대구 갈목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경북 상주시가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에 집회를 연 기독교 선교법인 인터콥 대표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수천 명이 모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5개 국어 동시 통역도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현장 상황을 밝혀서 빠른 역학 조사가 이루어져야겠고요. 지역민 모두가 좀 방역이 느슨해진 점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도 해봐야겠습니다. 네, 10월 1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생생매거진 오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시각은 11시 40분입니다. KBS. 잠시 후 방송되는 오디오 드라마 와이파이 한국인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극의 재미를 위해 상상력이 더해진 방송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나 등장인물을 희화화하거나 폄하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줄 의도가 전혀 없으며 청취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순수 구장형 드라마입니다. 아직 뜻을 반에반도 이루지 못했는데 오토바이 있지? 아이고, 효금경씨 황의집 제자이 아니십니까? 눈에서 멀어졌다고 박문수의 존재를 잊어서는 아니 될 걸세. 우소공 3만석이며 우쌀이 7만석이에요. 1733년까지 염전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로 현장에서 직접 소금 생산에 참여하며 박문수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라가 있다는 걸 깨우쳐준 단 한 사람이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나리? 작은 아버님이신데. 와이파 한국인
47번째. 어사 박문수 28번째. 영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 박문수는 어느 양반집을 방문하는데 왜 안 나오냐? 이리 오너라. 저기 아무래도 이리 올 것 같지 않은데요. 이거 낌새 잘 튀었나? 불이 훤한데. 이리 오너라.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집이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양반 박주하선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갔으면 하네. 지나가는 나그네 미시라고 말할까요? 여신으로 말씀드릴 것 이미 같으면 밝히진 않았는가? 지나가는 나그네일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간다.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알리겠습니다. 너내 신분을 밝히면 아유 설마요. 우리 작전을 뻔히 아는데 제가 왜 나리십니까? 아까 네가 내 신분을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나그네 씨라고? 예, 좌수나리. 좌수란 지방의 수령을 보조하는 동시에 견제했던 기관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아이고 좌수는 무슨 옷 벗은 지가 언젠데. 꽤 됐어. 박좌수를 좌수나리로 깍듯이 대접한다. 아 그래도 내가 조선 백성들의 고단하고 억울한 인생을 이해하는 여단내는 좌수 중 한 사람이었다. 뭐 그런 말이지. 그 나그네의 고단한 인생길 또한 이해하신다면 아유 당연히 방을 내드려야죠. 야 정성아. 지체가 높으신 분인 듯하니 특별히 방을 내면. 자, 집주인 박좌수로부터 무료로 1박을 허락받자. 혹시 이집 작정의 따님? 그런데요? 이야, 이건 뭐 아버지 얼굴을 그냥 스캔 떠가지고 붙여.